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죠. 안 좋으면서 그 원인이 누 바이러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누 바이러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게 출현하다 보니까 증시가 많이 안 좋은 세계 증시가 사실 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뉴 바이러스 관련해서 관련주, 수혜주를 좀 찾아 나서지 않을까 좀 싶은데, 오늘은 과거에 빌 게이츠도 한번 투자를 했던 이 최대 수혜주를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은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금요일, 오랜만에 듣습니다. 검은 금요일이다 라고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우르르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요? 지금 이제 델타보다 더 강력한 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한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 중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코로나 변이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우려 이제 변이로 지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국가 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국가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로부터 해가지고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국내 유입은 없었다라 보고 있고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언제 우리나라 국내로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주식쟁이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전쟁을 할까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떤 종목이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우리 주식쟁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 변이가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사실 이제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봤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겠죠. 이제 델타보다 강력한 누 변이 등장에 뭐가 올라갑니다. 등장에 진단키트주들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시간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PHC라든지 시스웍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뭡니까? 다 시간에서 급등하는 거래량이 붙는 종목들 대다수가 뭐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뉴 변이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2차 파동을 다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여겨보세요, 사세요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해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델타보다 강력한 뉴 변이 등장의 진단키트가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과거에도 보면요, 델타 변이 확산의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진단키트들이 강세였다라고, 이게 과거에도 뭡니까? 새로운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진단키트들이 움직여줬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어땠냐고 하면은, 7월 달에 저런 뉴스가 나와주고 단기간에 올라가다가 그냥 한 두세 번 파동을 주다가 죽었습니다. 두세 번 파동 주고 죽고, 그나마 이때 앞에 좀 움직여줬을 때, 이때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좀 움직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진단키트들이 움직였다고 할 때는 두 번 정도, 상한가도 아니고 한 겨우 8만원짜리가 이제 한 9만원대 정도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때 그냥 두 번, 세 번 올라가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보다는 좀 다른 쪽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원 진단키트인가 그거 관련해서 이거 FDA 승인받는다 뭐다 하면서 올라갔던 거고, 이때 실제로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진단키트가 올라왔을 이때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과거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진단키트들이 단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단타로서 아니면 단기로서 이 진단 키트를 본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얘기했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좀 크게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 게 낫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지금 뭐 봤을 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코로나 이 뉴 바이러스가 출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백신도 무력화할 확률도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델타 바이러스도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도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2배는 더 빠르게 감염되고 무섭기 때문에 뭡니까? 변이 바이러스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리스크가 크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또 급등했던 게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단 키트도 움직였지만 더 크게 갔던 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이 왜 움직였냐? 코로나19 치료제 변이 바이러스 효과 확인되면서 소식에 오름세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원생명과학을 보면은 동일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 2만원대에서 57,000원까지 대략적으로 약 2.5배 정도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뭐가 대량이 크냐? 이번에도 이제 뭡니까? 뉴 변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 치료할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가지고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크다. 실제로 오늘 장중에 랩지노믹스가 25%, 약 한 26%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런 랩지노믹스가 상승을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장중에 나왔던 얘기가 뉴 변이 바이러스 대응해가지고 백신 개발할 거다. 백신 만들 거다고 하면서 야 그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관련한 수혜주로서는 랩지노믹스가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랩지노믹스를 지금 차라리 지금부터 랩지노믹스를 승부수를 띄운다. 차라리 뉴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랩지노믹스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바이러스 수혜주로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종목을 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을 산 것도 나쁘지가 않은데, 저는 일단은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뉴 바이러스 관련한 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추측인 거고, 이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 관련되는 수혜주들은 이미 과거의 치료제라든지 백신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됐던 애들이 재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고점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믿고 매수하기보다는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접근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 관련주를 알기 위해서는 이 뉴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나왔다고? 남아공으로부터 해서 뭡니까? 코로나19 신종 변이 출현에 긴급회의 소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보건기구가 긴급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아공이 참 이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남아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뭐냐면 과거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과거의 변이 바이러스가 뭐냐고 하면 남아공에서만 뭐예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기존 백신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남아공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효과가 없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가 된다? 뭐가 됐냐고 하면은 증시의 하방을 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다? 이번에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우리가 한 번 해본 애들이 더 잘한다고, 한 번 안 애들이 더 잘한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 게 크냐고 하면은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뭐한 기업,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효과적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한 기업이 이번에 또다시 백신을 개발하던지 여기서 이제 항체를 찾아내던지 이제 효과를 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번에도 뭘 하자. 과거에 모두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못 봤을 때 실제로 모더나나 화이자나 뭐예요? 모더나 화이자나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애들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효과가 미비하다고. 실제로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입증을 했고 이제 효과를 봤던 그런 기업이 다시 한번 이 효과를 보는 게 크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첫 번째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보면은 남아공 변이 치료 물질을 확보했고요. 32번 중화 항체가 뭐한다? 특효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보면은 32번 중화 항체라는 건 얘네가 항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보면 뭡니까? 그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남아공 변이에도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효과가 있다가 발표가 됐고, 아까 얘기했던 누 바이러스가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뭡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의 32개에 달하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뭡니까? 코로나19 최종 항체 후보가 38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주 개발 본격 착수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여기에 양화 항원 결합력 보이는 106개의 항체가 대상으로 했고요. 300개 후보가 이미 300개가 있고 그 중에 106개를 걸러낸 거고 그 중에 최종 후보로 38개를 걸러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가지고 있는 항체만 38개고 여기서 얘네가 조금만 더 손보면 300개에 달하는 이 후보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네가 32개에 달하는 돌연변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효과 볼 수도 있는 거고, 보면 얘네 같은 경우 이미 과거 남아공에 특히 이 중에는 14개의 항체는 강력한 중화 능력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게 자체로 이제 남아공에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중에서도 지금 어쨌든 후보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남아공이 변이 바이러스의 모든 기업들이 효과를 못 볼 때 효과를 봤던 기업이 첫 번째가 셀트리온이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다? 이 후보군이 중화항체 후보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체 후보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많은 변이 바이러스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32개에 달하는 돌연변이 이 32개에 달하는 돌연변이에도 효과적인 후보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트가 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차트만 봤을 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번 해본 애들이 더 잘한다고 이미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효과 봤던 애들이 또 효과 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또 차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첫 번째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효과 확인이 역시나 되었습니다. 역시나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관련해서 남아공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우수한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 역시도 한번 이번에 노려보자. 이번에 또다시 한번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아까 앞서도 진원생명과학 얘기가 나왔는데 진원생명과학이 뭐다?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 확인. 얘는 심지어 경구용 치료제, 지금 세상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치료제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번 남아공 바이러스에까지 효과가 확인된다. 그래서 만약에 진원생명과학 이게 얘는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경구용 치료제. 그 다음에 이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확인된다. 그럼 얘네는 거의 잭팟 쳤다 봐야 돼요. 얘네는 그냥 진짜로 거의 점상 랠리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세 번째는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뭡니까? 과거에도 미 이노비오 빌 게이츠 재단에서부터 코로나19 관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금 수령과 함께 사업 파트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다시피 뭐라 나옵니까? 진원생명과학은 2대 주주이자 사업 파트너인 이노비오는 이날 뭐 코로나에 대해서 뭐 따다닥 해서 이게 뭐 받았다 뭐 발표하면서 투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셀트리온, 유나이티드약, 진원생명과학 사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늘 다음 주 정도만 노려보라는 게 늘 변이 바이러스 나올 때마다 짧게 상승하고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큰 시세를 줬던 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효과적인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개발했다 하는 기업이 다시 상방펀을 가지고 가면서 적게는 50%, 많게는 100%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도 과거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모든 기업들이 효과를 못 봤죠. 아까 얘기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를 못 볼 때 셀트리온과 유나이트제약, 진원생명과학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든지 여기에 아니면 얘가 또다시 한번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치료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얘네들이 새로운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얘네 3명이라 얘네 3개 종목은 이미 과거 치료제로서 백신으로서 급등했던 애들이고 차트가 해서 어느 정도 고점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만 더 분석을 해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